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박수연입니다.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요. 미국 증시도 기대만큼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연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지난주에 10주 만에 하락하면서 상승 랠리의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면 연준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면서 증시는 더욱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 선물을 통해서 수익 랠리는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은 선겸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1월도 벌써 두 번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고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동지표도 일단은 있었죠. 같이 분석하면서 이번 달, 올해 어떤 키워드 있는지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겸 마스터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에서 꼭 봐야 되는 이슈 그리고 포지션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날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선겸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다른 날도 함께 수익 랠리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글로벌 아디쇼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1월 8일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테일러 존 측의 창시자 존 테일러 스탠퍼드 교수가 전미 경제학회 연례총회 행사에 참여해 현재 연준의 통화 정책은 테일러 존 측에 비해 뒤처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일러 존 측은 중앙은행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맞춰 금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한 이 자리에서 테일러 교수는 현 연준의 통화 정책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물가 상승률 2% 목표치에 도달하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며 긴축 통화 정책의 섣부른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12월 비농업 고용지표와 실업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발표된 이후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용의 정점을 확인한 건 맞지만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지는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위축되고 수요가 꺾이지 않는 이상 연준은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이 모두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시장은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될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반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2월 아시아 지역에 판매하는 원유 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국제유가 약세와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 증가, 아시아 지역 정유사의 정기 보수에 따른 수요 감소에 따른 조치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로존의 2023년 11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1%, 전월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이 지출을 통제했다는 분석인데요. 이로 인해 유로존 경제가 지속적인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글로벌 아디쇼 화면으로 이렇게 만나보고 왔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상품별 대응 전략 세워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프리장에서 0.08%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6,473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1분봉 차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연말 상승분을 다 토해낸 나스닥, 오늘은 좀 뚜렷한 방향성을 보기가 좀 힘든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목요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월요일 시장인데요. 10시 25분경에 16,497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그려주기는 했지만 이내 박스권에서 이를 뚫어내지 못하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지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오늘 어떻게 좀 방향성 가져갈 수 있는지 이슈 해석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프리시장에서 나스닥의 움직임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가 고용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연초 이후 조정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던 금요일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계속해서 4%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시장의 방향성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잡기가 어려운 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성경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전까지는 횡보 박스를 그릴 거라고 일단은 좀 예상은 하는데요. 자,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중요하고 사실은 고용 지표도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먼저 이제 기본적 분석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일러 준칙이라는 거 지금 자막에 일단은 나가는데 테일러 준칙을 해외 선물 방송에서 2년 전에 제가 최초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일단은 드린 적이 있고 그때 우리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2022년이죠. 2022년 말에 최종 금리 상단이 한 3.8%라고 일단은 예측을 했어요. 그게 여지없이 깨졌고 지금 5.5까지 일단은 오르는 상태죠. 테일러 준칙이라는 건 가장 이상적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가장 이상적인 어떤 경기 침체도 없고 경기 상승도 없는 가장 이상적인 금리 상태를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테일러 준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업그레이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되고 있었고요. 2022년에는 3.8%에서 지금 더 많이 일단은 올랐습니다. 자, 이 테일러 준칙에 의하면 지금 일단은 금리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일단은 계속적으로 3% 정도 일단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입장이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2%까지 일단은 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인플레이션 2%라는 거는 첫 번째 CPI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일 수도 있고 두 번째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코어 CPI죠.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PC, 코어 PC 등 사실은 연준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2021년 말부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걸로는 일단은 코어 PC가 가장 유력하다. 코어 PC가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코어 PC 같은 경우 지금 3% 중반대 일단은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향후에 PDP를 통해서 설명을 일단은 조금 드릴 건데 이제 물가가 중요하느냐? 물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물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3% 초반까지 일단은 내려왔으나 거기에서 2%까지 또 1%를 내리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과 시간이 일단 필요하다. 상식적으로 일단은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고물가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연준이나 시장은 딜레마에 일단은 빠진 것을 여러분들 12월부터 지금 알아채셔야 됩니다. 왜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금리 인하를 하려면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지금 2%까지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2%까지 지금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3%에서 3% 중반인데 지표에 따라서 거기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더 많이 돌려버리면 이거는 지금 2년 동안 굉장히 강력한 통화 정책을 써서 금리를 0.25%에서 5.5%까지 22배를 1년 반 동안 올린 이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 인하의 시점이나 쉽사리 금리 인하를 실질적으로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월 달 정도에.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반등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 쪽으로 다시 한번 선회를 할 것이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플러스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시그널이 일단은 나와야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일단은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고 고용이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고용, 노동시장, 실업률을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는데 네. 고용이 지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바꿔서 생각하면 네.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을 펌핑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실업률이 네. 높아지고 경기 침체가 오고 사람들이 정말 살 수 없다라고 아우성 칠 때 연준이 피벗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통화량을 쏟아붓고 거기에서 피벗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고용 지표가 굉장히 탄탄하죠? 네. 고용 지표가 탄탄한 상황에서 지금 경기를 펌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12월부터 사실은 딜레마에 지금 빠진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지금 3%대로 고착화돼 있는 상황. 거기에 고용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는 상황.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포장이라는 단어를 조금 쓰고 싶은데 네. 포장을 해서 연착륙이 가능하다.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금리 인하 카드를 또 한 번 내던졌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금리 인하를 하려면 어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 인플레이션이 다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자, 우리가 9.1, CPI 기준으로 9.1에서 3.0까지 오는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엄청난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22배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금리를요, 기준금리를. 근데 2%까지 오질 않았어요. 2%까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또 돈을 푼다, 통화량을 증대시킨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오르겠죠.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다 거기서 돌아가면 1년 반 동안의 노력이 완전히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온다. 자, 그래서 12월부터 사실은 네. 연준이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다고 일단은 생각을 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은 물가지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 물가지표는 사실 지금 고착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적으로 노동시장이 이제 후유증이 올 겁니다. 분명히 부작용이 올 거거든요. 노동시장을 여러분들이 2024년에는 유념하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 분석이고, 자,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보면 차트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 일봉입니다. 나스닥 일봉상으로는 지금 일단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죠. 5일선이 21선 밑으로 가는 데드크로스가 일단은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조정받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부터 볼게요. 23년부터 굉장한 상승을 했죠. 눌림을 주면서 위로 뻗는 이런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은 미국이란 나라가 생겨난 이래로 17,165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는 상황이고요. 꿈의 17,000포인트를 일단은 깨기는 했으나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여기에서 일단은 조정을 주면서 우리 CPI 발표 그리고 노동지표는 어차피 이제 저번 주에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노동시장에 관한 어떤 시그널이 지금 올릴 거거든요. 그거를 보시면서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사실은 지금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큰 방향성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매수 쪽이 맞습니다. 네, 지금 딱 보시면 매수 쪽이죠. 데드크로스가 나왔지만 이게 눌림을 주고 다시 오를 전고 비슷하게 한 17,000포인트까지 전고 비슷하게 오를 가능성 일단은 이때 CPI 발표 전까지는 박스 횡보를 치면서 가다가 CPI 발표 후에 방향성을 한번 단기적으로입니다.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잡는 일단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것은 이따가 PDP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지표 정리하면서 금리 전망까지 잡아봤는데요. 큰 방향으로 매수 시그널 잡아주시긴 했지만 노란 쪽 들어오셔서 더 정확한 전략들 발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견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시장 대응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오일 프리장에서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낙폭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3% 밀리면서 71.0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21시 54분경에는 71.96달러를 지나가기도 했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낙폭을 더 키웠고요. 하락 추세를 돌아서면서 살짝 다시금 올라가나 싶었지만 조금 전에 장대 음봉을 세우면서 70.76달러 선까지 밀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시금 좀 올라가려는 힘을 보여주고는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을 늘리면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 가깝게 밀리고 있는 크루드 오일 오늘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알 수 없는 그런 시장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프리장이지만 지금 4% 가깝게 밀리고 있는데요. 이슈 해석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님, 오늘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이 이슈 감산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장이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을까요? 네. 직접적으로 일단은 가격을 건드렸기 때문에 밑으로 네.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고 제가 오일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항상 강조드립니다. 사실은 모든 경제 상황이나 모든 종목, 주식도 마찬가지고 현물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인데 수요 공급 이론에 의해서 일단은 보시는 게 기본이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수요 공급 이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특히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른 종목들이 다 똑같습니다만 어떤 대응의 전략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단타 접근을 할 때는 자 분봉상 일단은 잠깐 볼까요? 분봉상으로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면 앵커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프리장에서 일단은 떨어지고 있고 이따 23시 30분에 뉴욕장 개장하면 이게 뭐 반등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뭐 진입 자리 뭐 해드릴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정말 여러분들 매매에 대한 기본 일단은 그렇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방향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정말 강조를 드려요. 정방향 매매.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반등 주겠지, 올라가겠지 해서 여기서 매수 받으시는 이런 정말 바보 같은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방향 매매가 정말 중요한데요. 컷이 나더라도 눌림 컷을 받더라도 정방향 매매를 일단은 하셔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 그리고 차트도 기본적 분석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죠? 첫 번째, 수요 공급 이론. 수요 그리고 뭡니까? 공급의 이론. 공급.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수요 공급의 이론입니다. 자, 지금 오늘 뭐가 터졌나요? 사우디가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다이렉트로 얘기를 했죠. 네. 자, 일단 그게 한 가지가 있고.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공급 이론에서 지금 증산을 하겠다. 자,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네. 이것만 봐도 뭡니까? 오일의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거는 당연해요. 제가 오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상품군을 보실 때, 실매매를 하실 때 정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리는 것이 바로 이거죠. 오일을 어떤 중기적인 스윙의 관점으로 보시려면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기본적 분석으로 어떤 게 지금 터졌는지를 보시면 그 맥점 자리가 정확히 그 방향성이 정확히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급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공급 늘린다. 가격을 낮춘다. 그럼 뭡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건 바로 당연하다. 자, 그러면 수요의 측면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럼 뭐예요? 오일에 대한 수요가 줄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안 온다. 다시 금리 인하를 화랑장으로 가게끔 한다라고 하면 오일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려면 기름이 필요하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경기가 안 좋으면 공장을 못 돌리니까 오일이 필요가 없어서 오일의 수요가 낮아지니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고 자, 공장을 많이 돌립니다.
경기가 괜찮아서 그럼 뭡니까? 오일이 많이 필요하죠. 그럼 수요가 많이 올라가죠.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일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일단 수요의 측면에서 보시는 거다. 두 번째, 수요의 측면에서 보시는 거는 제가 중국 얘기도 일단은 했습니다. 그렇죠? 중국, 홍콩장 보실 때 중국이 지금 굉장히 조금 경기 침체가 아마 온 것 같아요. 예, 온 것 같은데 이제 오피셜하게 얘네들이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중국이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낮춰진다. 이런 식으로 모든 상품군과 모든 뭐 주식이든 현물이든 선물이든 수요 공급 이론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맞으나 정말 절대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오일이라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어떤 중기적인 관점에서 추세를 끌고 갈 때는 이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일봉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봉상으로도 뭡니까?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뭐예요? 밑으로 일단은 쭉 빠지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고점입니다. 고점이 현재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다. 추세적으로 그렇죠? 추세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기 때문에 이 채널 안에서는 일단은 매도 전략 쓰시는 거를 제가 권유를 드리고 내일 또 화요일입니다. 그렇죠? 예,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은 성견 선생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계신 분들, 노란톡방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링크가 올라갈 겁니다. 그 링크 타고 넘어오시면 내일 화요일 날 공개 방송 하면서 이 채널이라든가 어떤 기법이라든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기본적 분석 같은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많이 오셔서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성견 선생의 공개 방송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분석으로 5일 방향성 크게 잡아주셨는데요. 이렇게 변동성 큰 상품도 전망을 매일매일 정확하게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선물을 잘 모른다, 이제 막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내일도 어김없이 열립니다. 이 안에서 조금 전에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에는 9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전달을 해주실 예정인지 여쭤볼게요. 마스터님, 어떻게 하면 좀 큰 그림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매수 시그널을 좀 하고 또 매도도 잡아보고 이럴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차트나 아니면 기법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네. 제 공개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그런 거 안 한다라는 걸 일단 아실 거고요. 차트 좋습니다. 기법 좋은데 그런 걸로 큰 그림을 일단 여러분들 잡을 수는 없습니다. 큰 그림을 잡으시려면 시장의 매크로 시장이죠. 매크로 시장에 대한 분석. 우리가 거시경제라고 하는데요. 정부에 따른 이 거시경제에 대한 흐름을 일단 아셔야 되는데 나는 이거 어려워. 정말 어려우니까 나는 그냥 넘어갈래.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매크로 시장에 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해드리는 거를 여러분들도 일단은 아실 거라고 믿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링크 타고 오시고 내일 한번 들어보시면 기본적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기본적 분석이 내 머릿속 안에 있을 때 매매하는 것과 기본적 분석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기법만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천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기본적 분석을 밑바탕에 두고 매매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그걸 가르쳐 드리는 게 바로 제 방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 일단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 내일 여러분들도 제 강의 들으시면 기본적 분석에 대한 눈이 트이실 거라고 봅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숲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분석 우리 성견 마스터님께서 차근차근씩 이렇게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공개 방송 링크는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전엔 10시 그리고 저녁에는 9시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있으면 링크를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견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함께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셔서 공개 방송도 함께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품도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골드입니다. 현재 골드 프리장에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18% 밀리면서 202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1분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강세를 보이면서 골드는 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9% 밀리고 있는데요. 22시까지는 2031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번 탄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내 이 상승분을 토해내면서 다시금 하락 추세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22시 53분경에 2024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2028달러 부근을 뚫어내려고는 하지만 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유입이 될 법하지만 계속해서 골드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골드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슈 분석과 함께 해석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프리장에서 움직임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1%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이 골드 같은 경우는 좀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좀 상승세를 보여줄 만한데 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표랑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조금 트렌드가 바뀐 게 있어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는 것이 고정적이었죠. 네. 고정관념이었는데 제가 히스토리를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2020년인가요?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네. 벌써 4년 전이네요. 그죠? 네. 2020년 3월에 팬데믹이 있었죠. 팬데믹 선언이 있은 후에 골드가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자, 나스닥 미국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요? 골드는 올라야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골드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스닥이 V자 반등을 그리니까 골드도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죠. 이걸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매수장과 매도장은 다릅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매수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질 못해요. 왜냐? 우리가 사람의 인식이 이 정도까지 올랐으니 이제는 내릴 거야. 너무 많이 올랐어. 여기에서 조정을 받겠지 등등 이런 생각을 일단은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나스닥이 지금 2023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매수장에서는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좋은 장에. 그런데 매도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매도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현물이든 선물이든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이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무슨 악재가 있나? 무슨 경기 침체가 오나? 금융위기가 오나? 이거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사람의 심리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그냥 시장에 내던져 버립니다. 이게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현상, 그리고 골드가 가져온 현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달러 빼고 모든 상품군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골드도 거기에서 그냥 다 던져버린 거예요. 자,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지수가 빠질 때 골드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와 골드는 반대로 가는 게 일단은 정상인데 지수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빠지다 보니 골드 매수탄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때 다 로스컷 당했죠. 왜? 골드도 그냥 다 던져버려서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세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은 물론 이제 해외 선물이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라고는 하는데 뭐 맞습니다만 오히려 매수장보다는 매도장일 때 여러분들 수익이 극대화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오일하고 제가 똑같은 말씀을 일단은 드려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정방향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정방향. 자, 여기에서도 이 정도 내려왔으니 오르겠지. 혹은 이 정도 올라왔으니 뭐 반발을 주겠지. 기술적 반등을 주겠지 해서 계속 한 계약씩 추가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진콜을 일단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5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가 나도 손절이 나도 무조건 어떻게 돼요? 정방향 매매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골드도 단기적으로 일단은 정방향 매매를 일단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일단은 자, 노란 톡방 링크가 이제 조금 올라갈 건데요. 제가 요거 일단 설명드릴게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주식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삼각수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삼각수렴 지점 내일 오전에 공개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노란 톡방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요. 삼각수렴 자리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매수 매도가 일단은 터질 거고요. 맥점입니다. 맥점 자리 여기 삼각수렴 보이시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요거 만들어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내일이 삼각수렴 자리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일단은 매도 쪽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오늘입니다. 오늘 매도 쪽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채널을 넘지 않는 이상은 삼각수렴 자리가 일단은 있으니까 여기에서 터질 거다. 맥점이 터질 거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맥점 자리는 제가 내일 공개 방송 때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골드 방향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서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 챙겨보시고요. 매매 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확인해 보고 왔는데요. 이런 매매일지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분석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서 제일 궁금하신 게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죠? 예, 이번 달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장 일단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예상을 일단은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스닥 분석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경기 사이클 여러분들 이제 제가 경기 사이클 제가 네. 말씀을 조금 많이 드렸었죠. 네. 제가 실수를 해서 잠깐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사이클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번 주에 일단은 CPI가 발표가 나죠. CPI가 일단은 발표를 나는데 네. 이 CPI 발표 나는 거를 여러분들이 크게 지금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바뀐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펌핑을 줄 수는 있고 하락을 줄 수는 있지만 이건 이제 단기적인 거다. 왜냐면 물가라는 게요. 자, 페드에서 얘기하는 2%가 있습니다. 2%. 2%에 지금 근접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CPI 기준으로, PCE 기준으로 뭐 3.5라고 일단 할게요. 3.5 정도. 자, 9.1에서 코어 PCE 기준으로 3.5까지는 일단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2% 찍는 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강조 드리다시피 굉장히 좀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1% 내리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자, 제가 지금 우려를 하는 건 뭐냐면, 우려입니다. 우려를 하는 건 뭐냐면, 파월 의장의 얘기. 내년에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논의를 했다. 바로 다음 날에 반발 들어왔죠? 논의한 적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일단은 시작을 하셔야 돼요.
물론 차트 좋고 기법 좋습니다만 전 이제 월요일 날 항상 기본적인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해드리니까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의구심이 드셔야 돼요. 제가 인플레이션을 2년 전부터 설명할 때 60년대, 그렇죠? 1970년대, 그리고 70년대 초반에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 인플레이션 파이터죠? 폴 볼커 때부터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게 2022년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뭐예요?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려고 해요, 파월은. 그렇죠? 자, 근데 왜 금리 인하를 지금 얘기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여러분들 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안 드셨으면, 이 의문점이 안 드셨잖아요? 지금 제가 던져드릴게요. 의문을 하셔야 돼요. 왜? why? 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는데.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잡히지 않았는데 왜 이럴까? 자, 지금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2%까지 오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제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입니다, 여기가. 자, 현재 인플레이션이 3%에서 3.5%예요. 3%에서 3.5%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일단은 뉴욕장 시작을 했는데요. 한 2, 3분 정도 더 얘기하고 제가 시장 잠깐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3.5%의 지금 인플레이션인데, 자,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시장의 통화량이 증대된다는 얘기고, 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합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딱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나요? 통화량이 증대돼서 발생하는 겁니다. 통화량이 증대되고, 통화량이 공급이 늘어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다? 네. 시장의 통화량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왜? 왜 그럴까? 통화량 공급해버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가다가요. 위로 솟구칩니다. 2%까지 안 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네.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2022년 2월부터 2월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였습니다. 거의 제로 금리였죠? 지금 2년이 지난 현재는 얼마입니까? 5.5%예요. 이것도 지금 동결을 3번 했기 때문에 2년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18개월에서 20개월 정도의 금리를 뭐예요? 22배를 올렸어요, 여러분. 22배를. 왜 올렸어요? 왜? 이것 때문에. 2%까지 다운시키려고 22배를 올렸다니까요. 1년 반 동안, 20개월 동안 그 가진 욕을 얻어먹으면서 파월이요. 근데 파월이 이거를 모를까요? 3%에서 3.5%입니다. CPI, PCE 기준으로 3%에서 3.5%예요. 이거 내려가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지금 이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뭐예요?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을 돌려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 1일 날 새해 온라인 강연에서 답을 드린 적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한번 던져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여기에서 돌린다고 할까? 요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파월이 금리 인상을 3번 정도 해서 0.75%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냐? 이 말이 진심이냐? 진느냐? 요거 여러분들이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 파월은 폴 볼커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요, 자기가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가시적으로 왔습니다. 눈앞에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돌려버리겠다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거 돌려버리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고금리. 어차피 여기에서 5.5에서 0.75, 뭐 1% 마이너스 한다고 쳐요, 그냥. 금리 인상 4번 해서. 그래도 4.5%예요, 여러분. 0.25%에서 4.5%까지 올랐어요. 고금리 아닙니까? 고금리입니다.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돌아갑니다. 그럼 뭡니까? 고금리 플러스 고물가, 고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답 아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써보세요. 이게 현대 경제학에서 가장 피해야 될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 침체,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와 뭡니까? 고물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보이는 게임을 파월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심이냐 진의냐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여기에 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1월 1일 오전 7시에 온라인 강연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노란톡방 오시면 이런 기본적 분석 굉장히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보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시장 오늘 시작했으니까 시장 잠깐 봐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미니다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 혼조로 출발하는 모습 보였고요. 보시는 상품별 군으로는 S&P 500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파운드와 유로 FX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지만 크루드오일과 골드는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은 개장 이후에 상승 탄력을 더 받아가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23시 35분경 지나가고는 지금 16,55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 상승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은 16,54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크루드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오일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4.51% 하락하고 있고요. 70.47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 개장 이후에 낙폭을 키우는 모습 확인되면서 프리장에서 3% 넘는 하락을 보여줬지만 개장 이후에 4% 넘는 하락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는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대 밀리면서 2028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히 차트 보게 된다면 개장 이후에는 상승 탄력을 받아가면서 장대 양봉이 확인됐습니다. 이 점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유로 FX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추세를 이어오면서 완만하게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11% 올라가면서 1.09900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개장 직후에 큰 흐름 같은 것은 포착이 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힘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이후에 대표 상품들 움직임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그렇다면 일단 다우부터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우 네네. 같은 경우는 오늘 개장 이후에 어떤 포지션 그리고 자리값 받아보면 좋을까요? 다우 3분봉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우 3분봉을 보면요. 좀 넓혀볼게요. 지금 21시 30분 일단은 시작하고 네. 꼬리들이 굉장히 좀 길게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박스죠. 여기에서 지금 박스 지금 이렇게 형성을 일단은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매수 매도가 일단은 반복적으로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성견 차트 통해서 신호를 일단 조금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요거 일단은 신호가 지금 엇갈려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신호 따라서 일단은 가시면 돼요. 신호 따라서 일단은 가시면 됩니다. 지금 신호가 굉장히 좀 엇갈리고 봉이 엇갈려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호 따라서 매수든지 매도든지 일단은 이렇게 전략 짜시는 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 나스닥도 한번 조금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 일단은 분봉을 봐드리면 네. 나스닥 매수로 일단은 조금 많이 가는 모습 일단은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한계점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입니다. 16,750 라인. 16,750 라인까지 일단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 그래서 16,750 라인 지금 200포인트 정도입니다. 200포인트 정도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타점을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38분, 39분 일단은 지나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드는 구간에 왔다. 일봉상 보시면 여기 지금 5일선을 여러분들 지금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입니다. 그 전봉이죠. 고가가 지금 577이네요. 577. 지금 현재가는 555입니다. 그래서 한 578,
578 정도를 넘고 지지를 하면 나스닥입니다. 578 정도를 넘고 지지를 하면 일단 여기 750 라인, 750 라인까지 일단 조금 열려 있는 라인 같다. 일단 이렇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 미니다우 잠깐 볼게요. 네.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목이 564 정도 되거든요. 일목이 564 정도 되니까 지금 일목을 터치하고 내려가는 매도, 일목을 터치하고 내려가는 매도 한 560 정도, 그렇죠? 560 정도의 매도 전략 일단은 세우시는 게 매도 MIT입니다. 560의 매도 MIT 전략 일단 세우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개장 이후에 대표 상품들 전략 챙겨봤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성견 마스터님과 이러한 자세한 전략들 매일매일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해외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기초를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모르겠어서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를 해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마스터님께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 중에 계십니다. 조금 전에 강의를 들으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어떻게 차트를 분석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알차게 담아주시는데요. 이 방송이 짧기 때문에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요.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들으시려면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는 노란 톡방 안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전엔 10시 그리고 저녁에는 9시에 이 링크가 나갈 예정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링크 타고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목요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 완만한 시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봐주셨고요. 1분 봉상 델스크로스 출현 후 조정 중이지만 큰 추세로는 매수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일단 16,750라인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아람코가 가격을 인하하고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하고 있으니 유가 하락은 당연한 상황 속에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채널 안에서는 매도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봐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골드 같은 경우는 정방향 매매를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되며 현재는 단기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 챙겨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도 알차게 내용 챙겨주신 성견 마스터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